평소에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들을 내가 정리를 해두고 그것들을 어떻게 빨리 끄집어내느냐에 대해서 훈련이 돼 있으면 아주 쉽게 끄집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발력인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드리브인 거예요. 뭐 이면식 씨, 연기자 이면식 씨가 애드리브를 한다. 그분께서 정말 아무런 베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애드리브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코미디언들 중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크게 연기를 잘하는 코미디언 그리고 애드립이 좋다라고 하는 코미디언. 근데 심연섭 씨 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기를 잘해요. 그래서 애드립처럼 보이는 연기 또한 잘했던 건데 그분이 순간 재치로 뛰어넘어야 하는 순간순간 대응해야 하는 MC 시장으로 넘어갔다가 전문용어로 개아작이 난 거죠. 그 첫 상대가 운이 없게도 이경규 씨였고. 맨 뒤에 계신 분 혹시 확인 한 번만 할게요. 여기 있는 내용들 안 보이시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지금. 제가 굳이 PPT에 집착하는 이유는 못하는 걸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예요. 원래 잘하는 거면 그냥 자랑을 할 텐데 이게 이상하게 여기만 안 나온다는 얘기죠. 네? 이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거 말고 딴 게 쫙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고 멋있게 탁 넘어가야 되는데 F 오늘 눌렀더니 모니터에 떠서 그래요. 혹시 여기 컴퓨터 공학과나 뭐 좀 잘 아는 분 안 계세요? 네. 오늘의 메시아가 나오십니다. 혹시 뭔가 변화가 있었나요? 됐어요? 컴퓨터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아직도 안 됐죠? 그냥 아쉬운 대로 갈게요. 잇몸으로. 죄송합니다. 제발 이 모니터는 좀 보였으면 좋겠네요. 맨 뒤에 분 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들은 어차피 그 여러분들 드린 내용에 다 있거든요. 컴퓨터가 이상한 거면 제 노트북으로 파일을 바꿔서 그 다음에 연결해도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시간을 뺏는 건 아닐 것 같아서.
앞쪽에선 보이세요 좀? 네. 지금 이거 방송 안 나갈 건데 지금 저 굉장히 쪽팔리고 창피하고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총체적인 것들이 결국 저를 어떻게 만드냐면 열받게 만들고 있어요. 자,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겉보기엔 씩씩해 보이고 당차 보일지 모르지만 소심한 A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시선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왕 눈이 마주칠 거면 웃으면서 바라봐 주시고요. 기왕 그 리액션을 취해 주실 거면 밝은 쪽으로 부탁드릴게요. 자, 내 거 포인터 어디 있어요? 아까 그 컴퓨터에 꽂혀 있는데. 지금 어떤 기분이냐면요. 제가 가끔 강의 특강을 가면 방학 시즌에 교직원 여러분들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교직원 여러분들은 일단 학습에 대한 의지가 없는 분들이세요. 저 자식이 왜 저렇게 말을 길게 하는지, 그리고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없으면 잇몸으로 가게 됐네요. 다시 한번 죄송함 그리고 또 창피함을 무릅쓰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 현재 의정부에 있는 모 대학에서 스피치를 가르치고 있는 윤상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술을 한 잔 먹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제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말을 잘해요? 그럼 저는 반문을 해요. 말 잘하는 게 뭔데요? 네? 말 잘하는 게 뭔데요? 잠시 후에 이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왜 말을 할까요? 말을 왜 할까요? 의사소통하려고. 말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말로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좀 더 본질적으로 제가 드리는 질문에는 답이 없어요. 인간이라서. 그 쌍둥이 꼬마 아이들 보셨죠? 따따따만으로도 대화가 다 되잖아요. 말을 하는 이유는 들어달라고 해요. 들어주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아픈 사람,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람, 병원에 가야 하는 사람. 물론 상황에 따라 연습이란 걸 할 수 있어요. 뭐 저처럼 강의를 하는 사람이 강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 혼자 하고 있다. 괜찮아요. 근데 가끔 길 가다 보면은 혼자서 말씀 많이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세상이 어쩌려고 그러는지 내가 젊은 사람들 혼자서 막 얘기하시죠. 그런 사람 보면 어떠세요? 이상하죠. 말을 하는 이유는 들어달라고 해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답이 숨어 있어요. 그럼 들어달라고 하는 말이라면 기준이 누가 돼야 될까요? 상대방. 듣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듣기 쉽게.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또 듣기 좋게. 또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아주 원초적인 대답이 있어요. 또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도 이유가 돼요. 또 굉장히 지적인 외모의 소유자신데.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상대가 듣고 싶게 해줘야 돼요. 듣고 싶게. 아무리 좋은 말도 듣기 싫으면 듣지 않게 돼 있어요. 듣고 싶지 않게 돼 있다고요. 저 같은 사람은 누가 봐도
좀 살을 좀 뺐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딱 보자마자 아유 씨 뭐냐 빼 좀 무슨 생각하겠어요? 과연 내가 쟤를 때리면 정당방위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같은 말이라도 와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좀만 더 빼면 좀 날렵해 보일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살짝 던진다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겠죠. 그렇죠? 같은 말에 있어서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의 최고봉이 뭐냐면 시선 처리를 기가 막히게 해요. 강의 와주셔서 고마워요. 유쾌하세요? 아니죠. 근데 별말은 안 하지만 그렇죠? 감정이 상하면 안 돼요. 자, 말을 잘한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말을 잘한다는 거. 우리 주변에서 보면 말 잘한다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 말을 잘한다라고 해요? 아는 거 많고 논리적인 사람. 아는 거 많고 논리적인 사람. 답 중에 하나죠. 제가 드리는 질문이 어렵지는 않은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튀어나오니까 조금 애매하시죠? 예, 굉장히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말을 잘한다는 거 별거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되는 거. 그게 말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렵게 정말 어려운 어휘들을 써가며 정말 대단한 말들을 인용해가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상대가 내 말을 받아들이고 곡해 없이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행동까지 취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말을 하는데 설득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설득 왜 해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뭔가 움직여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란 얘기죠. 저희 큰아버지께서 아나운서셨는데 그분께서 말이란 것은 듣는 사람이 한 번에 이해하고 들었을 때 절대 기분이 나빠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스피치는 커뮤니케이션의 일부분이죠. 그 말 잘한다라고 하면 흔히 화려한 수식어들, 미사여구들을 생각하는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예요. 어떤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거.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돼.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강의라고 하면서 스와힐리어로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렇죠? 혹시 중국어를 했는데 알아듣는 분들이 계신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다행히도 중국어를 할 줄은 몰라요. 자, 여성분들께 묻습니다. 오늘 특강이랍시고 기대감에 부풀어서 딱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한다고 나온 자식이 진짜 나쁜 자식,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최악의 남자, 나쁜 남자 수준이 아니라 나쁜 새끼였어. 똑같이 생겼다 칩시다. 제가 하는 말 듣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일단 온갖 핑계를 대며 집으로 가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만약에 회사를 다니는 분들, 학교를 다니는 분들이신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 자리에 딱 왔어요. 근데 제가 정말 그 조직 내에서 하루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한순간도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어때요? 제 얘기가 잘 먹힐까요? 제가 짓는 밝은 표정이 정말 선의에서 나오는 걸로 느껴질까요? 저 자식 저 웃음 때문에 뭘 숨긴 거야? 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은 그래서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상대와 내가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것만이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제 1단계예요. 감정이 상하게 되면 같은 말도 이상하게 들려요. 정말 싫은 상사가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어? 그럼 뭐야? 비꼬는 거야?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사이가 좋은 사람인데 오늘 톡 와서 뭐야 왜 일부러 부딪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비를 걸어요. 근데 어때요? 에이 왜 그러세요?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감정이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중에 일부인 좋은 스피치의 기본은 뭘까요? 좋은 스피치의 기본. 일단 지금 촬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뒤통수만 나가게 되고요. 좋은 목소리. 좋은 목소리요. 굉장히 중요하죠. 목소리 중요하죠. 마이크 끊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 좋아해요. 또 좋은 목소리. 그냥 말씀해 보세요. 말을 배우러 오신 분들께서 말을 하는 걸 겁내하시면 되나요? 못하니까 배우러 왔지라는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해보세요. 평가하는 것도 아닌데. 좋은 스피치란? 밝은 미소. 그럼 이제 밝게 웃으면서 목소리를 좋게 만들면 되겠네요. 제 목소리 괜찮나요? 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좋은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게. 정확한 발음이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일단은 제 얘기 같아서 너무 좀 감정이입을 해서 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언어 치료사가 무자격자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아무런 경력도 없는데 사람을 말하게 하는 데만큼 소질이 있어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데만큼은 소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말을 더듬든 언어에 장애가 있든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들부터 끌어내요. 자, 쉬워요. 나한테 편해요. 그런 것들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스피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긍정적인 해석 능력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있다. 뚱뚱하다는 표현보단 가슴이 좀 들어갔네요. 쟤 왜 이렇게 머리가 커? 어깨가 좀 좁으신데요. 네?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나쁜 쪽으로 흘러가요. 감정이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상호작용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좋은 스피치가 될 수가 없어요. 좋은 스피치를 구성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6W 더하기 1H.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육하원칙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제 거기 이제 한 가지 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제식으로 하나 더 했어요. who 더하기 whom까지. 뭐 같은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상. 자, 말을 잘하기 위해서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컨디션. 누구에게 말하는지, 언제 말하는지, 어디서 말하는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왠지 신났어요. 아니, 아까 그 상황이 너무나도 짜증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막 승질 내고 있어요.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막 이러면 혼자 막 이러고 있어요. 길길이 날뛰고 있어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똥오줌 못 가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각,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한 후에 내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한 거죠. 그게 커너예요. 예전에는 원래 포지션이란 말을 썼는데 그 코너란 말로 좀 무격다짐으로 해서 4C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드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한 거죠. what이에요. 무엇을 줄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형식으로 전할지,
무엇으로 전할지 그게 바로 컨셉, 하우트의 방법론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 메일 주소 적어주셨으니까 이거 자료 필요하시면 다 드릴 테니까 뭐 다 가셔서 직접 만드셨다고 강의 써먹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게 바로 why예요. why. 말을 하는 목적. 말을 하는 목적. 내가 이 말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 자체로 그 나머지 것들이 바뀌기도 해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왜 할까요? 제가 왜 이런 특강 이벤트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 이런 강의를 하고 있어요. 왜 할까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뭐 대한민국 언어 예절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좀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학원을 홍보하는 건 제 기준이에요. 말은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듣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 컨셉은 뭐냐? 제가 갖고 있는 능력, 제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어필하고 전달을 하는 게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 가서도 똑같습니다. 자, 취업을 앞두고 있다?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 그 발표를 하는 목적, 면접을 보는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솔직하게 한다고 그냥 대충 지르려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그 목적에 맞게끔 상대를 분석하고 상대에 맞게끔 컨텐츠를 구성하고 상대와 컨텐츠, 목적 모든 걸 고려해서 컨셉을 정해야 되겠죠. 자, 스피치를 배러 온 여러분 앞에 제가 재밌게 보이려고 해서 목소리를 바꾼다고 치자고요. 안녕하세요. 일단 미소를 띠는 게 좋다고는 배웠으니까 계속 웃어요. 반가워요. 한두 번은 웃어요.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스피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좋은 목소리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나가면 하는 얘기가 왕의 목소리, 왕비의 말투라고 해요. 옛날 궁예가 관심법으로 다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지. 관심법으로 다 봤는데. 내가 조선의 국모다. 이미연 씨가 이렇게 했어야지. 그 역할을 현영 씨가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딱 국모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미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예전에 코미디 극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 동기가 뭐 박희순 씨, 안상태 씨, 신봉선 씨 막 다 이래요. 저도 모르게 강의에 집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웃기려는 본능이 자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심취를 내서 집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분이 나쁘신가 하고 자꾸 웃기려고 해요. 그만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냥 크게 웃어주시면 돼요. 자, 내가 내 얘기를 내 언어로 내 사람 앞에서 전할 때 누구나 말을 잘한다. Forcing for communication. 자, 성함이 하명진. 네. 취미가 뭐예요? 노는 뭐 하면서 노는 걸 좋아하세요? 운동하거나 산책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자친구는 있으세요? 훌륭하십니다. 부럽습니다. 자, 그럼 여자친구와는 보통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산책하고 TV 보고 영화 보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분과의 일들을 얘기하실 때 표정에 미소가 하나도 없네요. 별로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아이고, 제가 잘못 건드렸나 보네요. 자, 지금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30입니다. 30이요? 네. 복 받으셨네요. 굉장한 동안이신데 지금 뭐 따로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현재는 회사 다니고 있고 창업 아이템 찾고 있습니다. 창업 아이템 찾고 있으세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끄집어내면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실 줄 알고 끄집어냈는데 굉장히 짧게 끝내시네요. 간결한 분들 같아요. 정갈한 분들 같고. 안녕하세요. 어때요? 지금까지의 수업 제가 하는 내용들 들어보니 들을만 하신가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직접 강의를 하는 대상들은 학부생들이 아니라 전부 다 그 교사분들,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분들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하는 업계에서는 이제 3대 깊이 하는 대상들이 있거든요. 영남권, 그 다음에 관공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방학 시즌.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일단 영남권은 안녕하십니까 윤상필입니다. 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관공서 계신 분들,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끝나나가 가장 중요한 그들의 이슈예요. 특히 비시즌인 방학 때 3시면 끝나는 일과를 5시까지 이끌고 가는 저는 정말 죽일 놈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등산 좋아하시나 봐요. 등산하시는 분께 한마디를 툭 던지죠. 그러면 예, 뭐, 저거 하면서 등산 얘기를 참 신나고 재밌고 편안하게 하세요. 자, 그 일본 원전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지진에 대해서? 글쎄요. 대부분 이런 반응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즘 유해진과 김혜수의 결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라면 유해진 씨를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좀 많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본인이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연예인이 있다면 누구예요? 저는 이승기가 좋습니다. 이승기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세요? 생긴 게 마음에 들어요. 잘생기기만 하면 되나요? 일단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그래요? 전 어때요? 자, 일단 본인이 잘 알고 있었고 관심 있었던 이승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표정이 굉장히 밝았어요. 근데 순간 전 어때요란 말과 함께 입꼬리가 내려갔죠. 자, 여성분들 그래요. 못된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자기 친구에 대해서 수다를 떤다고 치자고요. 전화를 붙잡고 한 2시간 정도 통화하고 나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렇죠? 내가 알고 내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굉장히 긴 시간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만 틀어져도 어려워요. 자, 대부분 상황은 내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말하는 컨텐츠와 내 코너와 그리고 컨셉만큼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남 얘기하면서는 뭐 욕하면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겪지도 않은. 자, 혹시 여기 취업준비생 여러분? 네. 제가 가끔 취업 컨설팅을 나가보면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그 친구들의 모든 장점은 긍정적이에요. 성격의 장점은. 그리고 성격의 단점은 지나치게 긍정적이어서 덤벙대기도 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친구들은 팀플레이를 할 때 꼭 문제를 겪어요. 그 문제는 이상하게 내가 다 해결을 하고. 이상하죠? 내 얘기가 없어요. 그냥 보여지기 위한 얘기들만 한단 말이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과 스피치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듣고 계시잖아요. 자, 몸매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때요? 들으실래요? 지금 몸매 관리의 비결은요. 안주를 안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설렁탕을 먹고 들어가죠. 그리고 푹 잡니다. 저희 집은 특이하게도 아침마다 해와 달이 동시에 뜹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죠. 저도 몰라요. 다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저 아무것도 몰라요. 버벌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고 넌버벌이 어떻고 그런 건 모르겠어요.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상대가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해 드릴 수가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공해야지 그것들을 활용하기 좋은지에 대해서는 얘기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영어로 한다? 전 한마디 할 거예요. Sorry. 자, 이 모든 것들에 나다움이 있어야 돼요. 제가 뭐 학원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도 있긴 하지만 정말 나답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남 따라해요.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다 남 따라해요. 대부분 이제 남학생들의 취업 준비 과정이에요. 그냥 고등학교 때 얼렁뚱땅 하다 보니까 대학은 갔어요. 아싸 자유, 술 마시고 노래하고 담배 피우고 여자 만나고 놀 거 다 놀고
집 떠나와 열차 타고 군대 갔다 왔더니 아이쿠 내 학점 이래요. 그래서 학교 다녀와서 군대 다녀와서 공부를 좀 한단 말이죠. 열심히 하다가 보니 친구놈들이 하나둘씩 사라져요. 어학연수 갔대요. 교환학생 갔대요. 아이고 그럼 나도 갔다 오면 똑같아요. 쓸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만의 방식으로 뭔가 찾으려고 안 하고 남 하는 대로만 쫓아한다는 얘기죠. 제가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물어봐요. 저기 선생님 강의를 왜 들어야 되죠? 아, 제 강의요? 쉬워요. 그리고 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학문적인 깊이가 있는 커뮤니케이션 교수님들을 따라서 수업을 진행했다라고 하면 아마 전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스스로가 가장 나다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지금 제 목소리 들으실 때 어떠세요? 듣기 거북하신가요? 괜찮아요? 사실은 제가 성대를 4번 다쳤어요. 그래서 발성이라는 걸 제대로 운용하지 않으면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정말 편하게 내면. 그 쿵푸 밴드에 나오는 목소리죠. Master 우구웨이, 포.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Today is gift. That's what we call it present. 학교 다닐 때 이거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개인기만 하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모자를 벗고 나면 하나둘씩 떠나가는 무언가들. 자, 나다움에 대해서 잠깐 고민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요 상황을 분석하고 나의 위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컨텐츠를 구성하고 컨셉을 잡고 할 때 고민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사적으로 접근할 것이냐예요. 공적이냐 사적이냐. 그 학식의 모자람을 채워보려고 잉글리시 워딩을 좀 많이 쓰기는 해요. 퍼블릭과 프라이빗. 정말 포멀한 상황에서 포멀하게 접근하는 건 아주 쉬워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편안하게 친구들이랑 농담 따먹는 순간이면 아주 편안하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잘 알고 지내던 교수님이 나랑 당구한 게임을 치재요. 교수님 한 점 치겠습니다. 교수님 학교 치겠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교수님 한 잔 먹겠습니다. 교수님 한 잔 말겠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때 어디까지가 내 선인지 헷갈려요. 그리고 사적인 자리에 모임이라고 갔어요. 근데 요즘 그 소위 말하는 사회인들이 제일 짜증나는 문화 뭘까요? 저한테 이제 가장 많은 과외 요청이 들어오는 건배사 딱 들어왔는데 에이 뭐 이런 거 시켜 그냥 한잔해. 그럼 건배사 또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그래요. 대답을 할지 말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세요. 제가 그렇게 인상이 나쁜가요? 하긴 뭐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한테 잘생겼단 말은 아끼세요. 제가 그렇게 자학을 하니까 좋으세요? 지금 제가 했던 농담들도 다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축은 프라이빗, 그냥 양수로 가면 좋은 거고 음수로 가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수학이 10점이에요. 수학만 아니었으면 저기 카이스트를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웃기려고 한 것 같으면 웃어주세요. 예의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멀한 상황에서 포멀하게 쉬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포멀하게 여러분들과 강의를 이끌어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 가시면 되겠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활용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건 해요. 자, 그냥 친구를 만났어요. 야, 이런 상황에서 뻔히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그냥 술 마시고 노는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끼리 모여서 서로 힘들 때 돈 좀 빌려줘 가며 모이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제가 막내거든요. 갑자기 그냥 윤 대표 어딘데 와 갔어요. 이제 술 먹다 갔는데 이 스피치 강사인데 굉장히 잘해. 거기 모임의 회장님이 다른 분들을 모셔다 놓고서 여기 5분짜리 미니 강의 좀 한번 해봐. 앞에는 잿더리에 술잔에 소주에 맥주에 다 깔아놓고서 거기서 강의를 하래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했으니까 물어봤겠죠. 근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준비입니다. 하나라도 준비가 되어 있기에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도 무언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 제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으니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면 먼저 늘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고 어떠한 상황이든 솔직할 수 있는 용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릴 건 대단한 정보, 훌륭한 지식보다는 이 순간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막내지만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한 잔 딱 먹고 간단하게 끝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뭐야? 했을까요? 아니면 괜찮네 했을까요? 자, 일단 말은 길면 안 돼요. 말은 항상 길면 안 돼요. 말이 길어지는 순간 제명이 됐어요. 요즘 이게 너무 재밌는 거 있죠. 말이 길어지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뭔가 덧붙일 게 많을 때 말이 많아져요. 저한테 여자친구 얘기를 물으면 한 24시간 동안 말이 이어질 거예요. 없어요. 한마디면 끝날 걸. 2011년에는 꼭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요. 2012년에는 꼭 웨딩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갑자기 슬퍼지네요. 2011년 들어서 거의 매주 결혼식 사회를 봐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재테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축의금 대신에 사회복 몸으로 때우고 가끔 봉투도 챙겨주고 물론 그 봉투는 그날 다 술 먹어서 없어지긴 하지만 자, 선을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선을 지키는 방법. 자, 퍼블릭한 상황, 프라이빗한 관계. 퍼블릭하다. 학교, 직장, 그리고 업무적인 관계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퍼블릭하고 공적인 관계에서는 사적인 접근을 했을 때 확 가까워져요. 그렇죠? 거래처 사람이나 뭐 얘기를 하는데 저 사장님 어디 누구입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보다 사장님 한번 도와주세요. 아이 뭐 윤대리 어쩌고 사장님 뭐 다음에 어때요? 전자가 정이 가요? 후자가 정이 가요? 물론 정석대로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후자가 맞다라고 봐요. 자, 두 번째 프라이빗한 상황에서는 공적으로 뭔가를 포멀하게 잘 해내는 사람이 인정을 받아요.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설날 세배하잖아요. 절 해보셨죠? 근데 여자분들은 좀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데 남자분들 왼손과 오른손 중에 어떤 손이 위인지 아세요? 왼손. 왜 왼손이 위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 사람인 사람할 때 절할 때도 왼손이 위로 가고 네. 죽은 사람한테 할 때도 오른손이 위로 가서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오른손은 칼을 쥐는 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경한 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산 사람한테는 오른손을 가리는 의미에서 왼손이 올라갔고 죽은 사람한테는 오른손이. 혹시라도 이 정보가 틀렸으면 우리 큰아버지께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아버지께서 저를 5살 때부터 앉혀두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절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뭐 어른들 이렇게 술 따를 때 두 손으로 따르잖아요. 이 유래를 말씀해 주시는 게 두 손으로 공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엔 우리가 양반이었기 때문에 도포자락이 음식에 닿게 하지 않기 위해서 손을 거둔 데서 유래된 것이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저희 그 직원이 저쪽에서 저를 되게 힘들게 하는데 여자는 왜 왼손이냐고 하는데 일단은 남존 여비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여자는 취급을 안 했어요. 그때는. 죄송해요. 혹시 이 중에 페미니스트 분이 계시다면 조금 이따가 화를 내주세요. 지금 강의를 이어가는 중이니까. 자, 그런데 이 퍼블릭 그리고 프라이빗 관계를 가늠하는 기준이 있어요. 바로 책임과 포용의 한계예요. 책임과 포용의 한계. 자, 내 친구는 나한테 돈 10,000원 떼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온라인 홈쇼핑에서 내 돈 10,000원을 떼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끝까지 댓글 달죠. 그쵸? 전화하고,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하고, 그쵸? 물론 그거는 관계의 친밀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자, 내 동생이 내가 일하던 파일을 지우면 어때요? 이씨, 죽는다 너. 끝이에요. 부하 직원이 내가 작성하던 파일을 지웠어요. 어떻게 돼요? 별말 않겠죠. 앉아. 마무리 짓고 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덜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남자분들 군대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기껏 준비 다 해놨는데 후임이 와서 뭘 어떻게 잘못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가 해라는 표준어를 쓰면 참 좋겠지만 그렇죠? 일단 저는 여기 계신 여성분들과 같은 수준의 그 군 지식을 갖고 있어요. 네. 이렇게 군대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제가 군대를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눈이 안 좋아서 못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왼쪽 눈이 거의 안 보이는데 그 장애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 바로 one of them이어야 되는 거죠. one of them. 우리가 항상 조직 안에 속한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어느 그룹이든 간에 나는 그 일부라는 거에 대해서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 조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감대도 형성해야 되는 거고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해서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이후에 정해지는 게 바로 코너예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자,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라고 그냥 막 다짜고짜 시작을 해서 수업을 해요. 정보는 전달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겠죠. 왜? 공감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제 모습을 가지고 희화해서 농담을 던져드렸어요. 그건 뭐냐? 같이 웃으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표정 짓고 함께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게 공감대의 형성이에요. 아주 작게는 크게는 하하하 오 여러 가지 느낄 수 있는 피드백들. 그게 공감대예요. 대단할 거 없어요. 자, 내가 위치를 정했을 때 상대방을 설득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건 철칙이에요. 적어도 제가 살아오면서 설득했을 때는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죠.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논리적으로 다가가야 돼요. 특히 상대가 나보다 높은 수준의 학식 또는 나보다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 절대로 감성에 호소를 해야 돼요. 감정에 호소를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씨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수님 예를 들어 저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막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만 못하나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알아보니 주위 사람들도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이렇게 고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었죠.
그럼 그 논리적인 답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질문을 받은 상대방 스스로가 할 수 있어요. 자, 저한테 오는 대학 교수님들을 가르치는데, 자, 교수님, 일단 자세 삐뚤어지시고 똑바로 앉으세요. 시선! 나 진짜. 말 천천히 하시라니까. 그 사람 듣는 사람의 기분은 어떻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그 감성적인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지가 막 넘어가네요. 어떤 거냐면, 교수님, 이문세 아저씨 노래하는 거 보셨죠? 라고 얘기를 해요. 이문세 씨 노래 어떻게 해요? 모창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볼까요? 생각해 볼까요? 이젠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이렇게 안 하죠. 어때요? 이젠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하고 기관을 틀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기관이 틀어지면 소리도 바뀝니다, 교수님. 그러니 기관을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때요? 설득의 여지가 충분히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표정이 어둡다 쳐요. 표정 밝게 안 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표정 무조건 밝아야 돼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왜 이래? 내가 뭐 어쨌다고. 왜 이러시겠지? 근데 어때요? 저 웃으니까 좀 봐줄만해요? 네. 네, 웃으시니까 훨씬 더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와 느낌이 다르죠.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상대방의 논리적으로 설득당했다라는 건 내가 상대보다 수가 아래다. 그런 느낌을 받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된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제 말이 맞죠? 네는 하겠지만 뭔가 찜찜해요. 근데 뒤통수를 맞은 것 같긴 하지만 얼레벌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설득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게. 자, 그 다음 그 컨텐츠를 구성할 때 철칙 또 하나. 재미로 시작해서 의미로 맺어라. 아까 얘기했죠. 말을 왜 한다? 들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듣고 싶게.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내가 관심이 있어야 들어요. 관심이 없어야 들어요. 관심이 있어야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interest, 관심이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공감 형성 부분. sympathy, 발음이 좀 어려워요. 공감대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되겠죠. 자, 이런 기법 중에 가장 흔한 게 뭐냐?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그 흔히 교회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뭐 편안하게 그런 얘기들을 하죠. 뭐 그냥 이야기하듯이 쭉 전달을 하세요. 뭐 오늘 아침에 길을 걷다 보니 낙엽이 떨어져 있더라. 낙엽이 떨어져 있는 걸 보니 좀 쓸쓸하더라. 그런데 낙엽이 떨어져서 가을이 끝난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었는데 잠깐 생각을 바꿔보니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이 시작되더라. 이렇게 시작과 끝은 맞물려 있더라.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절망이 있고 어둠이 있다라면 그 어둠은 분명 빛과 밝음과 맞닿아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이어가겠죠.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얘기이기도 해요. 그럼 어때요? 아침엔 낙엽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빛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낙엽이 메인이에요? 빛이 메인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 끝에 나오는 메시지는 뭘까요? 힘들어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맨 끝에 임팩트를 던지는. 얼마 전에 남자의 자격에 나와서 이경규 씨가 얘기하는 스타일, 김국진 씨가 얘기했던 롤러코스터, 이런 것들이 바로 스토리텔링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화두를 던지는 방법. 여러분들께는 꿈이 있습니까? 꿈이 뭐예요? 저요? 저기 유명한 디자이너.
정말 famous designer.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왜 유명한 디자이너가 꿈이에요? 제가 정말 그 일을 좋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아름다움을 주고 가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꿈은 뭐예요? 라고. 내 꿈은 뭐예요? 자, 꿈이 네.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꿈이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꿈이 저도 창업이요. 창업. 지금 몇 년째 사업을 해본 입장으로서 기도하세요. 자, 많은 사람들은 본질을 잊고 살아요. 꿈을 이루려고 하는 이유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한 꿈을 이루는 것 뿐이에요. 꿈은 도구예요. 어찌 보면 종착역이 아니에요. 양궁 선수가 관역을 향해 열심히 명중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왜 명중시킬까요? 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요. 왜 금메달을 따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럼 그 사람에겐 어떤 게 남아요? 명예가 남죠. 그동안 노력했던 많은 것들이 잊혀지면서 더 큰 노력을 할 수 있겠고 삶의 기쁨이자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 본질은 잊고서 그 앞에만 봐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말을 배우러 왔다 쳐요. 근데 이미 말은 다 잘하고 있어요. 말이 안 나올 때는 언제예요? 뭔가 꾸미려고 할 때, 전문용어로 사기치려고 할 때 말이 안 나와요. 내가 당당하게 준비했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취업과 관련해서 자네 네이버에 왜 왔나?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네이버를 꿈꿨고 다음은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친구들이 다 싸이월드를 할 때도 저는 네이버 블로그만 했습니다. 그럼 네이버 면접관은 뭐라 그럴까요? 어이 지원자, 너는 전반부터 장난질이냐? 네가 다음에도 지원했다는 것에 내가 가진 돈 모두 내 주식 전부를 건다. 너 무엇을 자, 보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다움을 드러낼 때, 당당할 때, 솔직할 때 나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말을 하는 순간 내 단어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의 단순한 눈빛이 아니라 그 이후의 것까지 보고 생각했을 때 진심으로 뭔가를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수다스럽게 이끌어가다가 뭔가 무게도 뒀다가 지금 막 웃기려고도 했다가 성대모사도 해가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본질만 알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본질만 알면.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런 표현 써서는 안 되는데 꽂혀 산 표현, 질문이 있어요. Why? Why? 제 후배가 저한테 차를 팔러 왔어요. 형님, 차 바꾸실 때 안 됐습니까? 잘 나간다, 아직. 그럼 하나만 묻자. 야, 너한테 사면 차 좋냐? 아닙니다. 더 예쁘냐? 아닙니다. 많이 싸냐? 아닙니다. 근데 너한테 왜 사야 되냐? 네? 그쵸? 그래서 그럼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막 이제 공격적으로 막 하고 다니니까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까 했던 질문을. 그러면 네 수업은 왜 들어야 되냐? 쉬워. 어? 어려운 말 하나도 없고 쉬워. 그리고 바로 써먹을 수 있어. 아. 제가 하는 말들 어려워요? 제 강의가 어려워요? 제가 하는 얘기들은요, 굉장히 이해도 쉽고 아주 간단해요. 다만 실천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것부터 바꿔야 되기 때문이죠. 자,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휘에 대한 접근이 달라지면 문장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어휘에 대한 접근이 달라지면 문장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PPT 잘못됐네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냐면 사람들은 주제를 받잖아요. 주제를 받으면 그 주제 안에 얽매여요. 주제 안에 얽매여요. 우리 남양주에서 오신 네, 이게 NY 스테이트 남양주. 자, 웃기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거예요. 자, 삼음절의 단어 아무거나 하나 주시겠어요? 네. 남들이 들으면 홍보하려고 제가 심어놓은 줄 알겠어요. 굉장히 고마운 주제기는 한데요. 좀 딴 걸로 해보죠. 네. 자신감. 자, 자신감. 자신감을 주제로 우리가 막간을 이용해 스피치를 해보죠. 자신감을 주제로. 준비 시작.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편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자신감을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자신한테 당당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을 때 가장 오케이. 가장 지적인 외모의 소유자십니다. 자, 스피치를 할 때 자신감을 갖는다는 거. 됐습니다. 우리에게 난제를 던져준 장본인. 자신감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신감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방금 전에 힌트를 드렸어요. 사람들은 주제를 주면 그 주제에 얽매여서 헤어나질 못한다고. 근데 어때요? 전보다 저는 회사를 다닐 때 자신감을 가지려면 자신감에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주제라고 해서 꼭 자신감이 들어가야만 돼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신감이 꼭 들어가야 되고 자신감으로 시작하니까 시작이 같은데 그 끝은 어떨까요? 웬만하면 다 비슷해요. 특히 아나운서 지망생들은 제가 가르쳐 보면 어떠냐면 저는 그런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청자를 대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나요. 끝도 같은데 시작도 같아요. 그럼 과정 별반 차이 없어요. 그렇죠? 자, 자신감이란 주제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소재를 찾아볼까요? 자, 자신감이 주실 때 소재. 나 문제 해결 능력. 줄여서 갈게요. 능력. 네? 자, 다음. 다음. 성격. 사랑. 그 다음. 이효리요. 자, 그 다음. 예? 당당. 자, 자신감이 주제로 주어졌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소재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자신감을 주제로 스피치를 해볼게요. 대신 성격을 소재로. 처음에 성격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소심하기만 했고 남 앞에 나서는 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준비를 하는 순간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걸. 하나를 준비하고 둘을 준비하고 셋을 준비하다 보니 그 준비한 것들을